하담 서경덕 2편 만물의 본질 기. 기는 고대부터 우주 만물의 변화 발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동양적인 사유들이 침체하기 전까지는 철학만이 아니라 의학, 문학, 예술 등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가 이제 더는 쓸모있는 개념이 아닌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쓰는 말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에 남아있는 기와 관련된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기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켜 호공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느 한 곳도 빈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까지도 사실은 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빈 것 같지만 사실은 기로 가득 차 있다는 뜻에서 공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공기가 가장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대기라고도 하며 대기 중에는 공기보다 농도가 짙은 연기도 있고 액화된 상태의 중기도 있습니다. 사실 기는 만물의 본질이고 모든 사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도 혈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은 각각의 사물을 이루는 기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열기가 많은 것도 있고 습기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은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물 모두의 기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기를 지닌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은 비슷한 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를 가리켜 동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잘 담고 있는 말이 감기입니다. 감기란 말 그대로 기를 느꼈다는 뜻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기이고 몸 밖의 대기도 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물고기가 항상 물속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내 몸 밖의 기와 내 몸의 기를 다른 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몸 밖의 기를 다른 기라고 느끼게 되면 바로 감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느끼는 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추울 때는 한기를 느끼고 더울 때는 열기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는 생기를 느끼고 또 다른 사물이나 사물에서는 살기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기가 막혀 죽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철학에서 보면 기가 막히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는 잠시도 쉼 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기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기절이나 기운이 좋다거나 기세가 좋다는 말도 모두 기 움직임으로 전제로 한 말입니다. 기가 센다든가 기가 굳게다든가 기가 살았다는 말들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의 움직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말이 군대에서 받기 쉬운 기합입니다. 기합이란 군기가 빠진 사병에게 기를 모아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합을 받고 나면 동작도 빨라지고 눈빛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가수나 탤런트처럼 대중의 기를 한 몸에 받아 인기를 누리다가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 인기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만물은 기를 삶의 동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써서 일하기도 하고 기를 써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를 쓰기만 하면 곧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래서 잘 먹거나 잘 쉬어서 기를 보충해야 합니다. 곡기란 바로 곡식에서 얻어지는 기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기를 잘 보충하면 기력이 좋아져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가 이런 생명 에너지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나 지혜도 모두 기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가 몸에 골고루 잘 퍼져 있으면 기분이 좋지만 화가 나면 녹이나 분기가 생기고 일이 잘 안되면 오기를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야단을 맞으면 기가 죽지만 칭찬을 받으면 기가 살아서 기고만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가 불편한지 불편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혜가 번뜩이는 사람을 총기 있다 하고 씩씩한 사람을 용기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경덕의 철학을 다시 살펴봅시다. 서경덕은 이와 기 가운데 기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를 중시한다는 것은 도덕적 원리인 이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사물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물은 기를 이루어져 있고 기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를 중시하는 철학은 변화를 중시하는 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다. 서경덕은 종달새의 움직임을 관찰했다는 경우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람은 왜 생기는 건가? 서경덕은 우주가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경덕은 이러한 기의 성격을 가리켜 움켜쥐고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붙들려 해도 붙들 수 없지만 사실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서경덕은 이 같은 상태를 우주 만물이 가장 본질적인 상태로 보았으며 태어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란 본래 완전히 빈 듯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서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현상세계는 모두 악과 티, 높은 것과 낮은 것, 공과 생시, 죽음과 삶, 슬픔과 기쁨, 아름다움과 추함처럼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같은 현상세계의 상대성을 넘어선 경지가 태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이 개념을 중요한 철학적 용어로 되살려낸 사람이 1100년 무렵의 중국 학자 장횡거였습니다. 서경덕은 많은 점에서 장횡거의 영향을 받았지만 전체 학문 틀에서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태허란 현실의 다양한 사물과 현상들이 나오는 근본 자리로서 빈듯하면서도 비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듯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부채가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서경덕의 생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경덕은 재상 김한국이 부채를 선물로 보내오자 김재상이 부채를 선물함에 감사하며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문돈이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생기는데 바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만일 부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부채 속에 언제부터 바람이 있었는가? 만일 부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경 바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부채에서 나온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부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되네. 만일 허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 부채를 떠나 또 허가 어떻게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보네. 부채가 바람을 몰아칠 수는 있지만 부채가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로세. 바람이 터워에서 쉬고 있을 때에는 고요하고 맑아서 아지랑이나 티끌먼지가 일어나는 것조차 볼 수 없다네. 그렇지만 부채를 흔들자마자 바람이 곧 몰아치네. 바람은 기라네. 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해서 물이 계곡을 꽉 채워 조금의 틈도 없는 것과 같네. 저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할 때는 그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가 어찌 빈 적이 있으리요. 노자가 빈 것 같지만 다음이 없어서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고 한 것이 이것일세. 그 부채를 흔들자마자 몰려가서 기가 들끓어서 바람이 되네. 우리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앉아 부채질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별 생각 없이 부채를 흔들지만 화담은 부채질이란 부채와 공기의 마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부채로 공간을 밀어내는 행동인 셈이죠. 그런데 우주 공간은 모두 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질은 가득 메우고 있는 기를 밀어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면 일순간 부채로 밀어낸 만큼의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항상 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빈 곳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옆에서 있던 기가 그 빈자리로 몰려들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서경덕의 생각은 비록 자연에 대한 거친 이해이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으로 바람을 설명해 보려고 한 셈입니다. 모든 변화는 기의 변화이다. 서경덕은 모든 것을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종달새가 날개짓을 하고 바람이 불고 눈이나 비가 내리고 꽃이 피고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물질적 변화에서부터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내고 미워하는 우리네 마음씀까지 이 세상 어느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서경덕은 어떠한 변화도 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의 변화는 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서경덕이 생각한 기의 세계에서는 기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일반 성리학자들은 기를 이보다 낮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는 절대 불변이며 처음부터 그대로 있을 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지만 기는 생겨나는 것이며 한번 생겨난 기는 변화 과정 속에서 점점 엷어져서 마침내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경덕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은 기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 기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겨난 기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경덕은 그 예로 촛불을 듭니다. 촛불을 켰다가 훅 다시 껐을 때 처음에는 역한 냄새가 나다가 조금 뒤에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냄새를 이루는 기가 점점 엷어져서 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경덕의 생각에서는 초가 심지 그리고 불이 모두 기입니다. 초에 불을 붙이면 초와 심지가 모두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초를 이루는 기와 심지를 이루는 기가 불의 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끄면 다시 불의 기가 냄새를 이루는 기로 바뀌는 것이지요. 서경덕의 이러한 생각은 마치 모습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질량 불변의 법칙을 보는 듯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의 변화는 곧 만물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가 모이면 내 몸도 나오고 생기도 나오지만 기가 흩어지면 내 몸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만물의 발생은 기가 모인 것이고 소멸은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의 기, 해의 기, 바람의 기, 흙의 기 등이 모여 곡식도 나오고 채소도 나옵니다. 채소의 기는 그것을 뜯어먹는 소의 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곡식의 기와 채소의 기와 고기의 기를 받아들여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기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기는 배설되어 나가기도 하고 일의 성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함께 내 몸을 이루던 모든 기가 흩어지면서 흙으로 돌아가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썩어 나온 물이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경덕은 이러한 기의 순환을 처음 모습인 태어인 상태에서 기가 모이면 사물이 되고 다시 사물이 소멸하여 기가 흩어지면 태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서경덕이 제자들에게 죽고 사는 이치를 안 지가 오래라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답한 까닭 속에서 이러한 기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죽음이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고 보는 종교적 이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삶에서 모양만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생각과도 통합니다.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부인의 시체 옆에서 다리를 뻗고 앉아 항아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문을 왔던 장자의 친구 해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더불어 같이 살면서 자식도 기르고 함께 늙어가던 부인이 죽었는데 슬피 울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구나. 게다가 항아리를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해서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그 슬픔을 살펴보니 삶이란 게 없더란 말일세. 아니 삶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래는 형체도 없었지. 아니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는 기도 없었다네. 흐리멍텅하게 뒤섞여 있던 것이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생명이 나온 것인데 이제 다시 변하여 죽음으로 간 것일세.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번갈아 순환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은 이제 천지라는 큰 집에 누워 쉬는 것일세. 내가 소리치고 통곡한다면 스스로 자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을 그쳤을 뿐이네. 이처럼 처음부터 내 목숨이 생겨난 것도 대자연의 기에서 왔기 때문에 달리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 없으며 죽음 또한 내 몸을 이루고 있던 기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서경대의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연처럼 한 생명이 생겨나고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어오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꽃이 피는 자연의 오묘한 변화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요? 연못에 앉아 물속의 물고기를 보고 있노라면 이쪽을 향해 열심히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불쩍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가 모두 누구 시킨 것이며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서경대는 변화의 원인을 기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즉 변화란 기의 자기 원인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경대는 모든 변화는 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며 동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두 가지 설명은 서로 모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능동적이며 우연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은 숙명적인 행위이자 필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경대는 기 자체에 능동성과 필연성을 같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경대는 이러한 생각을 기자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기자이란 서경대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용어로 기틀이 그러할 뿐이라고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기의 변화의 계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란 그때 이르려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필연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 한 번 오지 않을 것처럼 해가 쨍쨍 비추다가 어디선가 느닷없이 구름이 몰려들어 빗방울을 떨구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변화는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속의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그때가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것도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저 바뀌는 것일 뿐 슬픈 것도 기쁠 것도 없습니다. 서경대는 철저히 존재론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연의 모든 변화를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 변화는 시간적인 계기를 통해 나타나므로 어떤 시점이 되면 기가 스스로 그렇게 작용하고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작용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던 것입니다. 화담 철학의 역사적 역할과 제자 토종 이지함. 물론 지금의 개념과 다르겠지만 서경대는 당시 수준에 볼 때 뛰어난 물리학자였던 셈입니다. 자연 속에서 도덕의 원리를 찾으려고 했던 성리학자들과 달리 자연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구성하고자 기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그 기를 변화라는 모습 속에서 파악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경대는 기보다 리를 더 우위에 두고 리를 궁극의 탐구자로 삼는 성리학자들의 견해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리학이란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치라는 도덕적 대명제를 인정하는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다 리가 더 존중되며 존재론적으로도 리가 기보다 먼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관념 지향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며 모든 문제를 마음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경대는 리의 우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경대는 리가
주제적인 위치에서 변화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 드러나는 기의 합리적인 법칙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를 떠나서는 결코 리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리가 기보다 먼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리를 중시하는 철학에는 관념지향적인 성격이 많이 담겨있기에 상대적으로 화담의 철학은 물질지향적인 측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학계에서는 서경덕을 15, 16세기의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유물론 철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경덕이 말하는 기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 변화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유물론과도 같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관념론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리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던 철학과 달리 훗날 기를 바탕으로 변화를 중시하는 철학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는 농업이 기본 사회였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떠나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가 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이 기본인 상업중심 사회와 달리 농업중심 사회의 구조는 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을 불변하는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철학이 자리 잡기에 아주 좋은 토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실학자들은 일반 성리학자들과 달리 기를 상당히 중시한 것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통하는 셈입니다. 기를 강조한 서경덕의 철학은 뒤에 훗날 조선 대표적 성리학자인 태계 이황과 율곡 이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비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황은 서경덕의 기 철학을 전면 부정하였고 이인은 부분 부정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이황은 리를 강조하는 철학자였고 이인은 이와 기를 함께 강조한 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리만을 강조하는 이황의 입장에서는 서경덕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 기를 강조한 이의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의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이야말로 서경덕 철학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셈입니다. 서경덕은 두 사람과 달리 기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의 변화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경덕의 철학은 뒷날 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선조 때 제상을 지낸 박순이나 홍길동을 지은 호균의 부친 허엽도 있었고 왕족인 이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토정 이지함입니다. 서경덕은 자신이 선생 없이 혼자 공부하였기 때문에 아주 고생이 심했다고 하였지만 그 자신이 많은 제자들을 남긴 것입니다. 특히 이지함은 유명한 토정 비결을 지은 사람입니다. 토정은 흙으로 만든 집이란 뜻입니다. 이지함은 율곡 이와 친하게 지낸 사람이지만 언제나 북이 영화나 상관없이 오늘날 서울 마포 언저리에서 흙을 땅굴처럼 파고 들어가 움집에 살았습니다. 마포 나루 주변의 민중과 함께 하면서 얻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토정 비결이었습니다. 이지함은 기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마리나 되는 쌀로 밥을 한꺼번에 먹기도 하고 한꺼번에 먹고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낸 적이 있으며 길을 가다가 지팡이에 기대 선체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솥을 모자처럼 쓰고 다니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모자를 벗어 밥을 지었다고기도 하고 언젠가 제주도로 들어갈 때 뗏목 내 기퉁이에 박을 매달아 놓아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풍랑을 만나도 박들이 뗏목을 지탱해 주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이지함은 여러 가지 이상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이지함도 스승 서경덕처럼 일생을 못해 얽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훗날 친구인 율곡 이의 추천으로 마지못해 포천 현감을 지내기도 하고 말년에는 아산 현감을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 아산 현감을 지낼 때 관청방 하나에 거린청이라는 이름을 붙여두고 거지들을 모아다가 짚을 대주면서 새끼를 꼬아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먹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는 일반 관료들도 생각지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개혁 정치를 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지함은 농업이 중심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백길로 외국과 교육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지함의 생각이나 실천은 모두 변화를 추구하는 서경덕의 기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뒷날 서경덕은 민간에서 만든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도술도 부리는 신선 같은 인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설들은 내용만 본다면 대부분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개혁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엄격한 신분계층 질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던 당시로서는 새로운 사회를 세운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이야기 속에 담아 표현했던 것이며 그 주인공으로 변화를 이야기하였던 서경덕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경덕의 철학은 그 뒤로도 길을 강조한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실학자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